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 그 최일선에서 복구 작업을 이끈 스팀 세척이나 이런 걸로 중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 보존 과학자 정소영 과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소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발생한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12월 16일이죠. 오늘 새벽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낙서를 남기고 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프레이로 된 낙서는 경복궁 담장 두 곳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뭐 진짜 저를 비롯한 뭐 많은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진짜 놀라셨고 진짜 분노했는데 좀 그 이 얘기를 접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12월 16일 아침 한 8시쯤에 사실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게 주말 아침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사실 제가 자다가 갑자기 이제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은 상황이라 사실 이게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영춘문 담장에 낙서가 된 사진하고 사실 이걸 제거할 수 있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사실 제가 집이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네, 주말에 이제 다시 서울로 급하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규모라든가 이게 굉장히 그 뉴스로 보기에는 네. 광범위했던 것 같은데. 일단 영춘문 주변 담장의 대략 낙서가 좌우 나누어서 한 9m 정도였고요. 네, 저희 그 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는 대략 24m에서 25m 정도가 사실은 낙서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당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지우지? 그리고 날씨가 또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작업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게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참 그 낙서 내용도 이게 그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거를 그 낙서를 했다라는 게 더욱더 이게 참 그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어요. 이거 저 현장을 보고 진짜 너무 참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그 낙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그런 사이트라는 걸 알게 돼서는 사실 더 황당하고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훼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복구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직접 그 이제 훼손된 그 우리 문화재를 이제 복구를 현장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 좀 해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그 석조 관련된 처리를 많이 하고는 있었지만 네. 이런 케이스처럼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스프레이 페인트 특성상 좀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전에서 장비를 챙겨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가보니 너무 넓은 범위와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프레이 페인트 자체가 석재가 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좀 칠을 해놓는 바람에 좀 조차기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 돌 자체가 사실 하나로 보이지만 그 작은 광물들이 모여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 그 사이사이에 공극들이 있거든요. 그 틈을 통해서 사실 안으로 스며들어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을 제거하는 게 정말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최대한 없이 하면서 사실은 처리하는 방법을 그렇죠. 강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실험이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지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그 뉴스에서도 봤는데 뭐 레이저로 이렇게 또 뭐 하기도 하고. 이번 경복궁 담장에 대한 낙서 제거 작업을 할 때 제일 사례로 많이 참고했던 게 사실 2007년에 있었던 서울 삼전도비의 낙서 사례였는데요. 앞뒤로 철거라는 글자하고 370을 이제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었거든요. 삼전도비 낙서를 제거할 때 사실 화학약품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표면의 손상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는 방법이라 화학적인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화학적인 방법을 먼저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화학약품이 제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서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기온하고 좀 그 연관이 있군요. 그렇죠. 네,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실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오염 물질을 흡착시켜서 사실은 빼낼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화학적인 방법만 고집할 수는 없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물리적인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뭐 레이저 세척이라든지 치과에서 치석 제거하는 모터 툴 같은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블라스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그 블라스팅이라는 게 미세 모래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도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떼내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약간 총처럼 생긴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아주 고운 미세한 돌가루들이 그쪽을 통해서 이제 표면을 이렇게 살짝. 쏘면서 그걸로 오염물을 살짝 벗겨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요즘 또 한파 뭐 한동안 또 뭐 굉장히 또 기온이 한 뭐 영하 20도 정도로 떨어져서 작업하시는데도 진짜 방한복을 껴입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이 진짜 시렸을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정말로 손발이 그렇죠. 쿵쿵 걸어서 저희가 이제 아침 9시 정도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 분진과 매연과 추위와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보안경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기본적인 수칙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보안경이 오히려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안경 없이 맨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추우니까 장비들이 저희가 그렇죠. 말을 잘 안 듣죠. 가동이 안 되고 얼어서 장비들이 계속 셧다운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또 이제 지연되고 사실은 저희가 숭례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궁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기 시설들을 거의 다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전기 수급부터 이제 큰 일이었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4일 후에 드디어 이렇게 범인이 잡혔는데 이게 참 그 많이 허탈했던 게 10대 또 그 청소년들이었어요. 이게 참 정말 그 경복궁과 세종대왕상에 그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받은 대가가 10만 원. 이 고작 이 10만 원의 돈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이 지금 많은 분들의 진짜 이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참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네. 이 친구들이 잡혔을 때 사실 저희가 제일 추운 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서 사실은 조금 기운이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고작 그 돈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범죄를 사주한 이 진짜 주범이 아직 지금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진짜 주범이 빨리 좀 검거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임군은 텔레그램으로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 팀장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팀장이 스프레이로 하라며 낙서 도구까지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만 원씩 2차례 주며 교통비와 함께 스프레이를 사는데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현재 벽 깊숙이 스며든 스프레이 때문에 복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팀장이 지우기 어렵게 스프레이를 택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욕 진짜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쌍욕이 절로 나오는 진짜요. 상황이어가지고 욕이 계속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 범인도 그 큰 면을 다 하는 데는 아주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단 몇 분의 그런 행위 때문에 저희가 2주 넘는 시간 그 많은 인력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하면서도 잡히기만 해봐라. 근데 잡혔는데 너무 너무해. 허탈하죠. 너무 너무 허탈했었죠. 허탈해요 이게. 참.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진 추가 낙서범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고 더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맞아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또 문화재 또 스프레이를 또 해서 이제 문화재로 훼손을 했죠. 네, 그 최초 낙서가 있었던 영추문 좌측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느라고 사실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였는데 그 가림막 바깥에 또 한 3m 정도의 낙서를 또 다시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밤 10시 20분 정도였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사실 또 이런 비슷한 일이 그 옆에서 또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죠. 정말 기운이 빠지죠. 이게 정말 그 영추문 담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남성이 낙서를 하고 자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범인이 범행 후에 올린 글이 또 많은 분들의 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게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아서 그저 낙서일 뿐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 안 해요. 전 예술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제 전시회에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거라 입장료는 공짜고요. 눈으로만 보세요. 어떻게 이런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보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전시회예요? 야, 이 사람 이게 참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게 저 문화재 낙서 피해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2014년 해인사 전각 13곳에 악령을 쫓겠다고 낙서를 또 했고요. 2017년 울주 언양읍성 성벽을 훼손해서 2,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에 낙서를 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야, 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의외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곳에 되게 많이 이런 낙서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야 뭐 사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남들도 그리고- 했으니까 네. 뭐. 그리고 나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뭐 이게 큰일 그렇죠. 있겠어? 뭐 달라지겠어? 왜?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거기에 별일 아닌 걸로 하시지만 사실 정말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건 정말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위들은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보호법 제 92조 제 1항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은 정말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아니 그 언론에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 피의자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뉴스에 좀 났거든요. 여러 가지 인건비, 장비, 뭐 들어간 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용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문화재보호법이 2020년에 개정이 생기면서? 되면서 이렇게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훼손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그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위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이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후에 여러 가지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이걸 이제 본인이 직접 지우게 하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이 작업을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범인들이 저희 작업하는 동안에 잡히면 이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다 그러니까요. 놓고 같이 이걸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희가 맞아요. 내부에서 일할 때는 그런 그거 얘기를 참 좀 좋은 많이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장비를 임차하는 거, 필요한 재료비 그렇죠. 이런 것들로 대략 비용이 한 다 되죠. 2,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의 인건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한 30명 가까운 인원이 작업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다 합산하니까 대략 1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비용 자체는 그 미성년자 친구들이니까 그 부모에게 청구가 저희가 이제 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했는데 16세, 17세 정도도 사실 본인이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청구를 하고 만약에 당사자들이 그걸 이제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차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본인들은 이거를 참 이게 10만 원
그 받고 이 일을 벌려서 지금 1억의 손해배상을 이게 뭐 참 뭐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예, 본인이 저지른 죄값은 본인이 치러야죠. 예. 그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이 다시 좀 깨끗해졌는데 이 복구 작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1단계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고요. 네. 실제로 이 낙서 사건이 동절기에 일어나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 스프레이 물질을 제거하는 1단계 작업을 진행한 후에 봄 이후 저희가 2단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8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한번 훼손이 되면 이게 복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드네요. 저희가 그러면 완벽하게 복구가 되려면 한 어느 정도 한 올 6월 정도는 돼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표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절기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아마 빨라도 4월은 되어야 2차 그렇겠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뭐 우선은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요. 네. 예.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변에 얘기해 주시고 좀 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가유산 훼손 신고 전화를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운영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61-9112번이고요. 네, 꼭 얘기하신 이곳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뭐 이제 우리 스스로 또 지켜야 돼요. 네. 보존과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물으면 사실 저희가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건 문화재 의사라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화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이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병원에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문화유산인 것 뿐이지 사용하는 장비도 그래서 저희도 엑스레이 장비나 CT 장비로 내부 구조를 보는 그런 분석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보탑을 2009년, 10년 보존체를 했었었는데 그때 사진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때 수학여행 오셨던 그런 유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개개인의 역사가 빗대져 있는 투영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잘 지키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제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서 지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도록 한다. 많이 먹어, 가인이. 우린 푸드파이터입니다, 여러분. 맛있고. 잔치야, 잔치. 잔치 음식이야? 아니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잔치.